문학,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역사를 영어로는 history라고 합니다만 그걸 history, 즉 남자들의 이야기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남자들의 전유물은 아니죠. 지난 이야기 두 여자에 이어 오늘도 여자들의 이야기, 즉 허스토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표독스럽게 내뱉으며 실수한 부하를 눈도 깜빡하지 않고 베어버리던 드라마 선덕 여왕에 나오던 그 여자 미실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녀는 진위가 확실치 않은 필사본으로 전하는 역사서 화랑세기에 나오는 여인이지만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때로는 카리스마로 남자들을 휘어잡고 파멸로까지 몰아가는 여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프랑스 말 여성을 뜻하는 femme과 치명적인 혹은 파멸로 이끄는 이라는 의미의 바탈이 합해진 말 femme fatale, 흔히 femme fatale이라고 불려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주로 문학 작품에 쓰이기 시작한 그 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요부라는 말로는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하고 악녀라는 말과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44번째 이야기, 치명적 여인들. 오늘은 노래부터 하나 들으며 시작해 볼까요? Banks of the Ohio. 여기서 뱅크는 은행이 아니라 강둑을 말하는 것이고, 오하이오는 켄터키주 위쪽에 붙은 주 이름이 아니라 앞에 더가 있으니까 오하이오 강이 되겠죠. 오하이오 강은 오하이오주를 끼고 흐르는 파나마 운하보다 물동량이 많다고 하는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Banks of the Ohio, 오하이오 강둑이 되겠죠.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femme fatale, 즉 치명적 여인의 사연이 담긴 노래입니다. 한 남자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인기가 많던 그 남자가 그녀의 애틋한 청혼을 거절하자 오하이오 강둑으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사랑은 그 결과도 끔찍한 법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 아무개라는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시절에만 해도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드문 일이어서 그 무서운 이야기는 미국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72살의 할머니가 되었지만 70년대 전 세계 청춘들의 우상이던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I asked my love to take a walk, to take a walk, just a little walk, down beside where the waters flow, down the banks of the Ohio. 내 사랑에게 부탁했어요. 함께 산책을 하자고. 잠깐만이라도 같이 강둑을 걷자고. 물결이 흘러가는 오하이오 강둑에서. And only say that you'll be mine in no other's arms and try down beside where the waters flow, down the banks of the Ohio. 당신은 다른 어떤 여자도 안을 수 없는 내 사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물결이 흘러가는 오하이오 강둑에서. I held a knife against his breast, as into my arms he pressed. He cried, my love, don't you murder me. I'm not prepared for eternity. 나는 그의 가슴을 칼로 찔렀어요. 내 팔을 밀치고 그가 울며
말했어요. 오, 내 사랑, 날 죽이지 말아요. 아직은 죽고 싶지 않아. 물결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 오하이오 강둑에서 그녀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많이 들어보신 노래죠. 예,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가 이 노래를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번안한 것이죠. 노래를 듣는 건 아주 좋아하지만 절대로 부르지는 않는 내 친구 송아무개 씨가 애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불러달라고 해봐야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에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의붓딸이었던 그녀는 진실을 외치다 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에게 매료됩니다. 그러나 낙타가 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돌꿀을 먹으며 광야를 떠돌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리던 그 야성의 남자는 그녀의 치명적인 유혹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게 착각이든 사실이든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절당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법이죠. 사실 요한에게 앙심을 품은 제 어미의 사주를 받았다는 게 정설인 듯 합니다. 어쨌든 연회석상에서 7개의 베일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고혹적인 춤으로 의붓아버지 헤롯 왕을 사로잡은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고. 은쟁반에 담겨 나온 요한의 머리에 차갑게 키스하는 그녀의 섬뜩하면서도 고혹적인 모습을 오스카 와일드는 희곡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오페라로, 다빈치와 모로 등 많은 화가들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1900년이 흐르고 프랑스에 같은 이름의 치명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 살로메는 빼어난 지성과 미모를 갖춘 치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맑고 푸른 눈과 육감적인 입술의 묘한 중성적인 매력의 그녀는 어떤 남자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파울레는 그녀에게 거절당해 투신자살을 했고, 니체는 그녀에게 정혼을 거절당한 고통 속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고, 프로이트는 평생 그녀를 가슴에만 품고 살았고, 릴케는 14살 연상의 그녀와 헤어진 뒤 슬픔 속에서 두이노 비가를 썼습니다. 장미가시에 찔린 후유증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릴케가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매력뿐만 아니라 지성도 fate attraction, 치명적 유혹이 됩니다. 겨우 31살의 지구를 떠난 우리 문학사의 매혹적인 지성,
우울한 천재 전혜린도 미넨 유학 시절 그녀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다. 배는 다소 고프지만 나는 즐겁다. 오늘은 가을 하늘이 멋있었고 나의 머리는 온통 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한 번 눈길에 성이 기울고 두 번 눈길에 나라가 기우네. 일고 경인성 제고 경인국이라는 이 노래는 경국지색, 이른바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색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중국 은나라 무왕은 달기라는 아름다운 여인에 혹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같이 연못에 술을 가득 채우고 나무마다 고기를 매달아 놓고 흥청망청 즐기다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이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주나라의 유임금은 좀처럼 웃지 않는 차가운 표정의 시크한 미인 포사를 사랑했는데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비단 찢는 소리에 살짝 웃으려다 마는 그녀를 위해 하루에 수십 필씩 비싼 비단을 가져와 궁녀들에게 찢게 하기도 하고 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불을 거짓으로 올려 신하들이 허겁지겁 입궐하면 연습이었소 하는 소리에 늙은 신하들이 낭패해 돌아가는 모습에 포사가 처음으로 소리내 웃는 걸 보고는 걸핏하면 가짜 봉화불을 올리다가 나라를 잃게 됩니다. 진짜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에게 달려온 신하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소하실 건가요? 하고 다리를 꼬고 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이던 영화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을 기억하십니까?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Women await men as spiders await flies. 여자들은 남자들을 기다린다. 거미가 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